어차피 코칭이라는 게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가지고 나온 주제를 공감하고 그러면서 여기와 연결을 시켜서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심플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일단은 자 오프닝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주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나누고 싶은 주제 이제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그러면 여기 나왔으니까 뭐 이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는지 요것만 돼서 이해 뭐 충분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그 과정 단계를 우선 익숙하게 하시라고. 이게 그 운동을 해보면은 그 저는 이제 탁구를 이게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배울 때부터 이게 기초부터 배운 게 아니라 그냥 게임부터 배워가지고 이게 나중에 어느 단계 딱 되면은 발전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응용과 발전은 기초에서 되는 거예요, 기초.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은 아주 기초가 탄탄하게 이게 돼야 돼, 이게.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뭐 서브도 잘 넣고 뭐 이게 뭐 이런 거 다 잘하고 해도 그게 안 돼, 이게. 그러니까 기본은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칭도 이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어떤 주제가 나와도 이걸 흐름을 해야지. 이런 흐름이 딱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뭐 상담을 하거나 코칭을 하다 그러면은 이게 피코치한테 코치가 말려갈 수도 있고 끌려가 버려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나중에 싸워. 코치랑 피코치랑 막 서로 성질내고 막 이렇게 돼요, 이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단계에 따라서 딱딱딱 하면은 끊고 다음 단계로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니까 그럼 더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정을 나아가겠습니다. 라든지 이제 그러니까 왜 우리가 뭐든지 다 이게 잘 익숙해지면 들으면서 감이 잡히잖아요. 지금 더 중요한 게 뭔지 오늘은 이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럼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고 또 어떤 때는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죠. 막 피곤해 있어요, 이분이. 와서 막 그냥 하품하고 막 이러면은 뭐 상담을 하려고 그래도 예, 피곤하니까 답은 해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 좀 쉬게 해줘요. 그래서 예, 여기서 30분 정도 주무세요. 예, 그래서 내가 자리 비켜주고 그냥 거기서 의자에 이렇게 기대서 한 30분 휴식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피코치가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기초가 튼튼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누굴 만나도 이 사람 딱 듣고 이건 두 번째야. 이야기 딱 들으면서 다음 단계로 빨리 가도 되겠다. 이 부분은 이분이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질문을 더 해주는 게 좋겠다. 뭐 이제 아니면 내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게 좋겠다. 내가 알고 있는 자료들을 좀 들려줘서 이분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없이 질문을 계속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당혹해 하니까. 네. 자, 그래서 이번에 공부는 하여튼 그 목적 때문에 이 책이 쓰여진 거니까 이 순서를 익숙하게 딱딱딱딱딱 진행해서 이번 주간에 그러면 이거는 몇 번, 이거는 몇 회, 이런 정도는 어떻게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딱 종결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거룩성 두 번째입니다. 성품 교육이에요. 자, 거룩성의 두 번째 영역은 성품이다. 성품은 감성 능력을 키우는 요소들이기도 하다. 지적 재능이 발전해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이후에 추락하는 이유는 이 부분, 감성 재능, 특히 거룩성이 성품적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적 재능과 함께 감성 재능의 영역을 훈련해야 한다. 성품은 감성 재능을 키우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의 심리학자인 마빈 버코위츠와 민디 비어가 2004년에 성품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 차원의 성품훈련을 실시한 아이들을 조사해보니 훈련을 받지 않은 학교 아이들에 비해 인간관계, 독서 능력, 추론 능력 등의 지적 능력이 훨씬 뛰어났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는 또 있다. 캘리포니아 발달연구센터에서는 3년 동안 미국의 12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성품훈련의 결과를 추적했는데 연구 대상 학교에서는 좋은 성품을 가르칠 수 있는 책을 읽히고 여러 사람과 어울려 협동하는 교육을 하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성품훈련을 실시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성품훈련을 받지 않은 학교와 비교했을 때 아이들의 성적이 월등했고 특히 독서 이해력, 학업 성취 동기 등이 뛰어났다고 한다. 성품훈련은 최고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성품은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한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앞으로 도덕성을 지닌 민족이 번영할 것이라고 했다. 자, 성품훈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거룩성을 이제 지금은 우리 인격성 안에서 지금 코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성 안에 넘어가면은 성품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 프로그램을 통해서 감성 재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 마음 교실에서 아이들의 성품 코칭이나 이런 훈련을 이제 하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은 유치부서부터 이제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가 가장 좋아요. 이게 성품 교육을 하는데. 왜냐하면 나무로 말하면은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때까지는 나무 가지가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리더자가 옆으로 이제 나무를 이렇게 그 이제 조경사가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 방향으로 잘라내기도 하고 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벌써 중학생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나뭇가지가 강해져요. 이게 강해져. 그래서 조경수가 이걸 올바로 틀으려고 해도 안 틀어져 이게.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특히 유치원 7살, 6, 7살 요 무렵부터 시작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유치원, 그 다음에 유초등부에서 틀을 확실하게 딱 짜면은 얘네들은 아무리 말썽 부리고 뭘 해도요. 제가 아침에 이제 그 요즘에 이제 그 오후에 요즘에 운동하러 나가는데 나가면은 어른들한테는 인사해도 안 받는 사람은 아직도 많아요. 근데 학교 가는 애들 아침에 나갈 때 아이한테 전혀 모르는 애들도 안녕 그러면 얘들은 인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래도 아이들은 뭔가 희망이 있다 이거. 아무리 뭐 못된 짓을 하고 뭐라고 해도 아이들은 올바른 리더십만 딱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면 아이는 이렇게 끄는 대로 이게 가지가 휘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에서도 역시 중요한 하나의 그런 이제 기회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데 성품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품 교실이나 이런 데들도 더러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보면은 원나무가 없어요. 항상 성품이라고 하는 이 가지만 하나 달랑 어디서 갖다가 그것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항상 다 단점이에요. 이게 코칭 그래도 큰 가지가 있어서 이 가지에서부터 쭉 뭔가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코칭 어떤 업무 성과라든지 뭐 이런 어떤 뭐 라이프 코칭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한 덩어리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큰 나무를 가지고 그 안에서 가지들을 지금 공부하고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큰 장점이고 이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죠 그게. 뭐 심리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심리학도 일반 심리학이나 이거는 그냥 뚝 떨어진 가지예요 이게. 뚝 떨어진 가지. 불과 역사적으로 150년 정도 된 뚝 떨어진 가지예요. 그 뭐 근본이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벌써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큰 틀 속에서 인간의 심리를 들여다보고 인간의 심리의 질병의 원인이 뭔지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걸 치료하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큰 영혼이라고 하는 영혼의 세계라고 하는 이 큰 틀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거룩성의 성품편에서 훈련하게 될 성품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여준 성품들이 있어요. 소통의 능력, 뭐 사랑, 소망, 신뢰, 평등, 온유, 먼저 찾아가심, 협력, 작은 것, 또 소중히 여기심, 질서, 의식, 거룩, 감사, 선함, 자기관리, 솔선수범,
부지런함, 겸손, 희생, 생명 존중, 주도적 삶, 또 순종, 용서, 용납, 긍휼, 불쌍히 여김, 상대방 이해, 충성, 인내, 기다림, 참음, 거절치 않음, 정의, 열정, 봉사, 나눔, 도전, 정복, 리더십,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심, 개혁, 능력, 치료, 자유, 섬김, 평등, 상대방 중심, 상대가 존귀하게 느끼게 하고 필요를 공급함, 경청, 마음의 아픔을 들음, 본능의 소리를 들음, 의무 이행, 배려, 진실, 성실함, 정직, 경건, 지혜, 언어 능력, 감동을 줌, 죄에 대한 책망, 분노, 위로, 마음의 비움, 눈물, 화해, 화평, 즐거움, 기쁨, 긍정, 마음의 청결, 의를 위해 핍박받음, 비판 금지, 모르게 하는 선, 책임감,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쓴, 준비성, 버리는 훈련, 담대함, 자신감, 효도, 평강, 절제. 예, 이게 한 80여 가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그분의 성품이 과연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몇 가지나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다 그냥 이게 소홀하게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진다고 해서 이런 성품의 영역들이 저절로 막 변화가 오고 저절로 깨달아져서 이걸 실천할 수 있고,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교육과 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분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해서 이런 성품들이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성품들을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선한 성품들을 보면은 역시 기도, 하나님과 대화죠. 찬양,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하나됨, 봉사, 성장, 진실, 분노 조절, 성실, 선한 일, 구제, 선한 말, 불쌍히 여김, 용서, 감사하는 말, 착함, 의로움, 시간, 아낌, 복종, 희생, 순종, 공경, 성실. 이게 이제 에베소 4, 5장에서 주로 나타나는 성품들이에요. 빌립보 4장에서는 참됨, 경건, 옳음, 정결, 사랑, 칭찬, 덕, 평강. 로마서 12장, 15장에서는 성김, 위로, 구제, 성실, 즐거움, 우애, 존경, 부지런함, 열심, 참음, 소망, 기도, 공급, 대접, 핍박자, 축복, 겸손, 선으로 악을 이김, 원수를 하나님께 맡김, 사랑, 약한 자를 도움, 소망.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사랑, 소망, 믿음, 구제, 배려.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현실, 만족, 물질적 욕심, 버림, 선한 싸움, 선한 일에 부유함, 동정하는 자, 장래의 소망. 이 외에도 유일성, 사랑성 등은 감성지능 향상에 유익하며 52주제 실천훈련은 감성지능을 현장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들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코칭의 주제가 뭐예요? 거룩성인데, 거룩성에서 두 번째 주제가 성품 실천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서 있는 소개된 성품만 80여 가지가 돼요. 그 중에서 이번 주간에 다룰 성품을 여기서 뭘로 체크했습니까? 온유함으로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품 훈련을 할 때는 구체성을 가져야 돼요. 구체성이 없으면 이 성품을 실천을 못 합니다. 이거 아무리 거룩하게 사세요. 근데 거룩이 뭔지 모르면은 실천이 불가능해져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코칭은 모든 주제를 구체화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역시 차세대의 유망주 라전도사님과 또 혜원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사실 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 훈련을 좀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런 훈련에 좀 익숙해지면 앞으로 청소년이나 청년들이나 정말 앞으로 장구한 세월 속에서 사역에 아주 탁월한 이 역사를 일으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마이크 드시고, 자, 박수로 차세대를 격려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코치를 맡은 라동성 전도사입니다. 여기 이렇게 아침에 눈이 오고 추운 날씨에 이렇게 상담하러 오신 피코치님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축하할 일이나 또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자,
제가 코치를 받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온 게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런 마음을 갖고 오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책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 선한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목록이 나와 있는데 오늘이 저희가 할 것은 이제 성품을 실천하기 위한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80여 가지가 되는데 이게 딱 보기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선하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으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피코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 같긴 한데 좀 부담스럽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고. 예. 근데 이걸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한 주 동안 다 다룰 수 없잖아요. 여기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딱 고른다면 어떤 영역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네, 이 중에서 고른다면 온유함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아, 예. 온유함을 선택하셨는데 그 특별히 온유함을 선택하게 된 혹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업무 상황에서 이렇게 화가 나는 일들이 좀 있는데 예. 저희 같이 일하는 팀에서 회의를 통해 다 결정된 사항들을 예. 이제 진행하면 되는데 담당자가 예. 그 진행할 상황이 되면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네, 아, 결정에 대해서 자기는 말한 적이 없고 기억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녹음했다가 들려주지도 못하고 예. 그 상황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온유하게 넘겨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온유함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회의를 거쳐서 결정 난 거를 본인이 이제 모른다고 그렇게 잡아대는 그런 상황에서 화가 안 날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온유함을 선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 들어가기에 앞서서 온유함이라는 뜻에 대해서 좀 의미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온유함이라고 하면은 온유 어떤 단어라고 생각하시나요? 본인이 생각하실 때. 부드러운 거? 부드러운 거요. 예. 네. 그렇죠. 뭐 친절하거나 겸손하거나 뭐 그런 것도 하겠죠. 네,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될 것 같네요. 예, 뭐 온유 제가 생각할 때는 온유는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다 있겠지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뭐 부드럽다거나 따뜻하거나 겸손하고 뭐 친절하고 저는 뭐 억울할 때도 뭐 견디면서 이렇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는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예. 그리고 진리 앞에서 내가 손해받고 그렇게 힘들지라도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도 온유의 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기독교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고 나아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온유에 대해서 방금 이렇게 의미를 했는데 혹시 온유에 반대되는 말 혹시 아시나요? 분노? 예, 분노.
분노가 있겠죠. 뭐 친절하지 않는 뭐 불친절이라든지 교만한 이기주의 그런 단어들이 온유에 그 반대되는 말이겠죠. 예. 그럼 본인이 온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러 이렇게 서로 하려고 나왔는데 그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의 그 온유 지수를 표현을 해보신다면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온유 지수는 4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예. 코치를 통해서 한 7 정도까지만이라도 네,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혹시 그 인간관계라든지 직장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직장이나 가정에 그 혹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예. 이제 제 평정심이 깨지니까요. 예. 네, 그래서 조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인이 이제 7 정도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열심히 이제 목표를 이제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4 정도에서 7 정도로 올린다면, 본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7 정도 딱 됐을 때. 제가 마음이 좀 편해지겠죠. 그리고 예. 업무가 더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예, 4에서 7 정도로 올리는 걸로 이제 목표를 잡고, 그렇다면 내가 그 온유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혹시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요. 예. 지금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화가 막 나거든요. 예. 네, 그리고 화가 부르르 올라와가지고요. 이제 코치님께서 제 얘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제안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예. 얘기해 주시면 예. 저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화를 참는 거라고 드리고 싶은데, 일단 참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참는 게 어려운데, 그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나요? 아니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네. 일단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쉬울 수도 있는데 3초를 참는 거예요. 3초를 참고 3번 참기. 네. 또 화날 수 있는 상황에서 3초를 참고 3번 참으시. 그렇게 하시면은 그 참는 기간에 참는 시간에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짧은 시간에. 예. 그것은 한번 제가 예.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한번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온유한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는 거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인내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참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그 말씀이 선뜻 이해가 되진 않는데요. 네. 우선은 제가
코치님을 믿고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화를 참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성경의 인물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가인이 화를 참지 못하여서 아벨을 죽이게 되잖아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화를 다스리는 것이 정말 뭐 큰 일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3초 예, 화를 참고 3번 화를 참는 거에 대해서 실천을 해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삶에 이제 뭐 직장이라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약간 구체화 시킨다면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 뭐 참아보겠다라는 그런 한번 얘기를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화를 한번 참아보겠다. 네. 예를 들어서 한번.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예. 우선 그 자리를 피하고 예. 네, 회의를 좀 늦추거나 해서 제가 좀 기다리는 시간들을 갖고 예.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혹시 참기 힘드시거나 뭐 그러시면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참았다. 혹시 점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제가 코치님께 연락을 예. 드려서 예. 네,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온유함을 이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나에게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그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는지, 방해 요소들. 우선은 방해 요소는 이제 제 성품이 제일 먼저 방해 요소인 것 같고요. 네. 그건 이제 네. 훈련하시면서 이 화를 다스릴 수 있으면 있을 때 그게 좀 자연스럽게 무너져 내려갈 수 있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고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른 방해 요소가 있을 것. 네. 사실은 상대가 예.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면 예. 제가 화가 나지 않겠죠. 예. 근데 그렇죠. 이제 상대를 제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예. 네, 코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분한테 말씀을 많이 해보셨겠죠. 이렇게. 예. 네, 정확한 근거를 대면서 얘기를 해도 예. 몰랐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화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다면 예. 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혹시 직설적으로 얘기하신다든지 아니면 약간 돌려 말한다든지 막 이렇게. 예. 사건에 대해서는 예. 팩트는 저는 직설적으로 직설적이기보다 사실적으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사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받아들이는 쪽에서 네. 혹시 막 기분이 나쁜 표정을 짓는다든지 막 그런 표정은 없으신지? 그거는 쪽에서 대상에 좀-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 네.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이 일에 대해서 사용해야 할 자원을 찾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이 메시지라고 해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이제 나는 뭐 이러이러한데 당신이 좀 기억하고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도 기분 나쁘지 않고 나도 기분 나쁘지 않지만 나의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이 메시지를 좀 해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럼 지금 코치님께서는 네, 제가 네. 언어를 잘못 사용했다고 아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물론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지만 듣는 입장에서 뭐라 하는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근데 저는 예. 지금 상대보다 제 상황을 얘기하러 왔는데 예. 근데 그거는 좀 나중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좀 부드러운 말로 인해서 그 말로 인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잖아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온유함의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대방도 나도 이제 할 말을 다 하면서 상대방이 들었을 때 뭐 그렇게 딱 거부적인 말이 아니고 좀 온유하게 받아들이면서 착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아이 메시지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네, 그렇게 되면 거예요. 좋겠습니다. 네. 사용해야 할 자원이 그거 말고도 혹시 다른 것도 있다면 본인이 생각하실 때 본인의 상황에서 우선은 너무 많은 걸 하는 건 저에게 예, 어려움이 될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해주신 3초 동안 3번 참는 것부터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를 그렇게 해보시고 3초 동안 그리고 3번 참아보시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한 나의 화를 잘 다스렸었는지 또한 또 이렇게 참기 힘든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참아보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자, 어때요? 자, 우선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잘한 점은 뭐죠? 네. 네. 성경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시는 거가 참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점은 이제 너무 처음부터 내가 아까 가인 아벨 말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말해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가인 아벨 말하면 피 코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 마음으로 내가 왔지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럼 내가 살인자인가 이런 생각을 그럼 나는 살인자 이런 생각이 잠깐 제가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피코치가 계속 이제 말씀을 편하게 해주시니까 순종적으로 잘 나갔어요. 잘 나가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또 원위치가 온 거예요. 온유하지 못했던 사건이 또 다시 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계속 기분 나쁘게 말을 하시면서 피코치님께서는 이제 지혜롭게 이제 아예 용법을 쓰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그런 경험을 말씀해줬던 게 참 좋았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아까도 아벨과 가인의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갑자기 마음이 안 좋은 상태가 조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왔는데 죽느냐 사느냐가 또 나오니까 피코치님 갑자기 반말씀이 그래서 좀 낯섰고요. 저는 피코치님이 온유하게 계속 강화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말씀을 참 잘해줬던 게 저는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잘한 점.
없어요? 네, 보완한다면 보완. 코칭도 피코칭도 주제대로 온유하게 하는 것이 좋았어요. 네, 온유한 모습. 주제대로 온유하게. 온유하게 들어서 처음 들고. 네. 예. 자, 그러면은 피코치는 어때요? 이 코치하고 코칭을 받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해결책을 좀 찾았다고 생각해요? 코치가 내가 이야기하는 의도를 잘 파악을 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아니면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어떤? 마이크. 우선은 코치의 어떤 자질이나 성품이 좋게 느껴져서 편안하다. 네,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피코치의 말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정답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거기서 튕겨져 나가고 싶은 생각이 더 이제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제가 설정상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으로 설정을 하고 해서 일부러 도중에 제가 그러면 지금 이런 다시 싸움을 거는 상황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코치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 코치가 피코치의 생각이나 감정을 원하는 만큼 충분히 못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가 나서 온 피코치의 입장에서는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렇죠? 그 좀 이 상황이 막 답답하게 느껴지면은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화를 내리려고 왔다가 더 화나서 가는. 예. 이제 근데 그러면서 전도사님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한 게 화가 나는데 말을 너무 온유하게 하니까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품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주 온유하게 그렇게 되면은 코치가 화가 날 만도 한데 아주 코치가 부드럽게. 근데 다음엔 안 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무실 문 닫는 거야 이제. 자, 코치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떤 점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그래도 잘 된 것 같다 느끼고 어떤 점이 어려운 것 같다고 느껴요? 일단 말씀하신 거 가지고 제가 좀 생각하는 것 쪽으로 이렇게 끌고 오는 뭐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직장 상사에 대한 그 얘기를 제가 어떻게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아직 생각이 많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데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뭐 그 사람이 수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참고 이렇게 하는 정도밖에 제가 못할 것 같아서 계속 참아라. 근데 딱히 막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지. 예. 자, 예. 예, 앞으로 해보면서 이 코칭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아요? 정말 좀 사례 같은 것도 많이 접해봐야 되고 읽어봐야 되고 좀 어떠한 사람들이 올지도 모르고 어떠한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말 다방면으로 많이 알아봐야 되겠다. 책을 많이 읽어봐야겠다. 이런 사례들이 있는 책들을 좀 찾아서 예, 뭐 그거에 대한 이제 공감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뭐 그런 지식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많이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또 보완해야 되고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 어때요? 이 코칭 프로그램 자체의 실용성에 대해서 본인들이 느낄 때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코칭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를 앞으로 애들이고 어른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다뤄갈 때 사용하게 되는데 실용성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부정적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요? 지금 사회적으로도
코칭이 이렇게 전문화되기도 하고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코칭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한데 이제 저희는 기독교적인 접근으로 지금 코칭을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이 중간 언어를 잘 사용해서 재구성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들었는데요. 효용성은 있다. 네, 효용성은 있는데 성교인이어도 이제 너무 말이 어렵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자기 이해가 없으면 코칭이 부드럽게 진행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네. 자, 수고했습니다. 네. 네,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역시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주 좋습니다. 멘트 한번 해도 예. 저는 이제 두 분 진짜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피코치가 온유하게 잘 대답했는데 다음에는 안 오겠다라는 게 제 생각에는 공감 부분인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 충분히 그렇다 하고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공감이 안 되고 방법을 본인의 그 코치의 방법대로 계속 제시를 했기 때문에 좀 이제 반감이 좀 아마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감도 공감인데 공감은 답은 아니거든. 근데 지금 이제 공감은 이제 뭐 거기서 조금 더 보완을 해주면 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나전 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코치의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들었을 때 지금 이제 피코치는 뭘 원하느냐면은 지금 상대방의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럼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핵심은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자기가 온유하게 이걸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코치가 이제 지금 제시해 준 거는 3초씩 3번 이제 이렇게 참을 수 있도록 계속 참으라고 강조하는 데서 피코치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역량을 이제 키워야 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도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어요, 이거. 계속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선 자기 방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지금. 실제로 내가 그 상담해 본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양반 대학 교수인데 자기의 학과에 학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장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어. 힘들게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떠났어. 떠났는데도 그 사무실만 들어가면 그 사람이 딱 생각나니까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계속.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뇌에 입력이 돼 있고 그 사람과의 그런 추억이 자꾸 떠올라 가지고 그 사람 떠났는데도 계속 지금 화가 계속 나니까 이 화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현실 업무가 그냥 차질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넓히는 게 좋겠다 해서 그때 이제 내가 설명해 준 거는 인간 속에 들어있는 3가지 층을 설명을 했어요. 인간에 대해서 맨 밑에는 본성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이루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아픔이 있고 감정,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 농도가 강할수록 그러니까 밑에 있는 상처가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 안에는 이 아픈 감정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잘해보고 싶은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은 본성이 있는데 이게 어떤 장애인들 때문에 잘 안 되니까 그것이 이제 속상함, 감정, 아픈 상처로 이 속에 딱 응어리가 돼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밖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이 폭발을 시키게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면 어떻겠느냐. 그분은 이제 그걸로 해결이 됐어요. 그걸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상한 사람이야 그랬는데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 보니까 특별히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그 속에 응어리진 상처가 크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마음이 좀 짠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된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게 아니면은 자기 방어 능력을 키워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언어에 대해서 앞에서 다뤘지만은 자기 방어 능력, 그게 뭡니까? 이제 자기 방어 능력이 우리가 앞 글자만 따면 내장 영상순, 그 다음에 무토 선실성, 요게 내 방어의 방법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우선 내면의 세계를 이제 건강하게 우선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자기 장점을 활용을 잘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별하게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인간 커뮤니케이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더 잘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이런 정도, 그리고 나서 또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혹시 좀 넓혀볼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겠는지. 그 다음에 이제 순간 순발력, 아까 3초 3번은 순간적인 순발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3번 3초씩. 그런데 이제 그 3초 3번을 뭘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은, 이걸 이제 우리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심장호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막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할 때 나는 이제 심장호흡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전도사님은 3초를 제시했으니까, 자, 3초 동안, 자, 숨을 심장으로 크게 들이쉬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막 쓸데없는 소리하고 막 이상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을 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시작. 하나, 둘, 셋. 당기고, 그 다음에 내쉬고. 하나, 둘, 셋. 그러면 이제 숨쉬기를 할 때 내 생각 속에서는 숨 쉬는 데 집중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방법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더 화가 나는 게, 그 사람이 자기가 다 짜놓고는 나중에 가서 나 모른다 이래버리니까 이제, 그리고 지금 이 상대가 지금 이제 피코치가 나름대로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피코치 스타일이. 그냥 대강대강 막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강대강 넘어가는 사람 같으면은, 뭐 저 사람 원래 저래 이래버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실컷 다 짜놓고 나중에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했어? 기억이 안 나. 이러면 막 진짜 성질 왕창 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될 건지에 대한 이제 코치의 아이디어,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런 속에서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방어의 능력을 이제 키우는 그런 아이디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피코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우리 속에 있는 자원들이 이제 다 떠오른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자원이 어느 만큼 내 안에서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은 이런 방법도 있는데 시도해 본 적이 있느냐, 안 해봤으면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뭐 때로는 무시 전략, 때로는 내 안에서 딴 생각하는 방법들, 임기응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코치가 제공을 해주면 피코치는 그동안 해본 방법은 소용이 없는 거고, 안 해본 방법 중에서 그거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뭐 이런 거. 아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 순서에 의해서 잘 진행을 했고, 그런 속에서 이제 뭐 아이용법도 나오고 또 3초 이런 거 나오는데, 다 이제 이게 어떤 단계에서 아이용법이 사용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이 부분. 지금 이 사람이 성질나게 하는 극도에 이른 성질날 때는 아이용법도 다 어디로 잊어버리고 이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기 감정 컨트롤에 대한 방법을 좀 훈련을 같이 해본다든지, 그러면 주제가 지금 화가 나는 거지만은 감정 컨트롤 쪽으로 이렇게 옮긴다든지, 그 다음에 또 아니면은 장점 찾기를 우리 한번 해보자. 어차피 이 사람하고 그러면 이 사람을 떠나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어차피 이 사람은 피할 수 없는 같이 가야 될 사람이냐. 같이 간다 그러면 좋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의 기능에서 이런 거 했었죠. 싫은 사람 좋게 하는 방법. 기억납니까?
우리 52 주제에도 있잖아요. 싫은 사람 좋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어차피 이거는 실천을 해보면서 변화를 주는 거니까. 싫은 사람 좋아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선 외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할 수 있다. 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제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장점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를 축복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제가 한번 제안하는 대로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해서 이번 주간에는 그러면 일단 그 말씀들을 쭉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고 그 사람 사랑하는, 왜냐하면 뇌의 기능을 바꿔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방어의 능력을 키울 사항인지 아니면은 감정을 바꾸는 훈련을 할 상황인지 아니면 순간적인 임기응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지 또 이제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좋은 쪽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문제점이 그 사람이 그것만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좋은 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그러니까 이 안에도 이제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이 주제는 온유함으로 갔다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상대 속의 상황 속에서 분노를 조절하고 자기 방어를 잘하고 하는 쪽으로 이게 포커스가 지금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옮겨지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여기서는 이제 이대로 했지만은 그걸 무시하면 안 되고 옮겨지는 상황을 수정 보완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우선 해결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에는 뭐가 우선 해결되는 게 좋을 것 같냐면은 본인이 상처를 안 받는 방법을 우선 훈련하는 것이 일단 중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상처를 안 받아야만 그 다음에 상대방하고 좋은 점을 찾기 시작한다든지 해서 관계 개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네, 그렇죠.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아까 자기 방어의 능력.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이제 상담한 어떤 자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엄마 때문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냥 엄마하고 말만 하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엄마랑 딸하고 한번 같이 와보라고 그랬는데 같이 왔는데 거기서 말 한마디 탁 서로 하더니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 딸한테 자, 직장 생활 해봤어요. 네. 그러면 엄마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고객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고객이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 담당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때려치워야 됩니까? 해결해야 됩니까? 들어줘야죠. 그래서 그 친구는 엄마를 고객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자기 방어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좋은 주제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다양하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온유함 자체를 포커스로 다루려고 한다면 아까 여기 잠깐 나왔어요. 온유함의 의미가 뭔지 아시느냐. 그래서 항상 주제에 대한 의미를 피코치하고 코치가 서로 공유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주제에 대한 거를 코치하고 피코치가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계속 말이 엇갈려요, 이거. 그러니까 일단은 그 주제에 대한 의미를 나누어 가지고 그게 공감이 되는지 해서 서로 맞추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온유에 대한 걸 설명을 했으니까 그럼 이 중에서도 온유 중에 어느 영역을 다루면 좋겠는지 해서 이렇게 나가면 되고 지금처럼 피코치가 가져온 부분이 온유함인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상대방과의 관계가 있고 분노가 있고 이것 때문에 속상함이 있고 또 속상함뿐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은 또 목회자로서 또 괴로운 점이 있다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상대방이 속이 썩이니까 아니라 목회자가 이것도 못 넘기고 이런 또 자기 나름대로 괴로움이 또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다뤄 나갈 수 있는 이게 되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주제니까 이렇게 옆으로 피코치가 다양한 주제를 끌어낼 때 그 중에서 그렇다면 실제 코칭을 할 때는 그 다루는 문제 중에서 먼저 다룰 것이 뭐고 뒤에 다룰 게 뭔지 이런 걸 좀 파악해서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혜원 목사님이
마지막 그 지적했던 부분, 이런 건 우리가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다룰 때, 코칭을 다룰 때, 그때는 뭐 회계라는 말이나 이런 말은 어려운 말이에요. 차라리 컨설팅이라는 말이 훨씬 효과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1차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그런 코칭을 할 때는 이런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코치가 변형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애들하고 코칭을 할 때만 해도 같은 예수를 믿어도 벌써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코치들이 계속 공부해야 될 부분이고, 중요한 건 코치 안에는 많은 자원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유일성의 존귀함, 또 인격성의 언어, 그 언어 안에서 자기 방어법, 훈계 잘하는 법, 훈계할 때 듣기 싫은 소리를 어떻게 듣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책을 통과할 때는 이러한 내용은 꼭 암기를 해 두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 코칭이라는 이걸 가지고, 또 멘토링도 마찬가지예요. 코칭과 멘토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에 있는 게 없으면은, 자존감이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면은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14가지 방법 중에서 한두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들으면서 의사들이 진단을 한단 말이에요. 일단은 의사들도 처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환자들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본 진단을 하고 그 다음 구체 진단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칭이든 리더십이든 멘토링이든 뭐 상담이든 뭐든 간에 뭐예요? 이거 앞에 있는 환자가 지금 뭔가 문제를 안고 아픈 상처를 갖고 뭔가 와 있어요. 환자라고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만 지금 그런 그 정신과나 심리학을 의학으로 다루지 않지, 미국 같은 데는 다 의학 자격을 다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람을 치료하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의사가 그런 어떤 내적인 자기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들으면은, 아, 이분이 지금 말하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분이 지금 이야기는 이쪽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내면 속에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안들이 있잖아요. 뭐 내과 의사들은 내과의 지식에 대한 그게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을 처방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앞으로도 이제 이 코칭이 중간에 나왔는데, 이제 다음에 우리가 그런 아픈 마음 치료 교실이나 또 리더십이나 멘토링이나 거룩성의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핵심적인 거는 이제 무조건 외우셔야 돼. 그걸 무조건 옆에다 두고 보고 가까이 하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쭉 들을 때, 아, 이 사람은 자기 방어 능력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쫙 제안하고, 자, 이게 우선 필요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그 상대방의 그런 때 순간적인 내 감정 컨트롤이 우선 필요하세요. 이런 걸 해주면은 본인이 선택을 하면, 감정 컨트롤하면 우리가 감정 훈련하는 거 있잖아요. 감정 어디서 생겨요? 정보에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감정은 정보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것도 자연적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의도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의도적 정보를 좀 만들 수 있도록 뭐 어떤 방식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해요. 아시겠죠? 네. 이번에 그래서 코칭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앞으로 공부할 전체를 핸들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주제가 실은 그 거룩성으로 해서 온유함을 선택을 했는데, 그 상담자가 아니 피코치가 주제가 지금 온유지만은 자기 안에 지금 어떤 그 현실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으면 저는 이거를 상담하고 치유하는 것 쪽으로 그쪽으로 전환을 해서 코칭을 해야 혹시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이제 코치의 생각대로 끌고 가지 말고, 코치가 판단을 해서 피코치에게, 제가 듣기로는 우선 마음이 뭐 당신이 아프니까 치유 코칭으로 먼저 이런 이야기는 안 되고, 들어보니까 많이 속상하신 것 같다. 그러면 속에 지금 막 쌓여 있는 거를 이걸 푸는 쪽으로 코칭을 해주면 좋겠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본인에게,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아파서 왔지만 당신은 환자니까 이래버리면은 이게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날 보더니 이게 나는 물론 아파서 왔지. 근데 나를 완전히 그냥 환자 취급을 하고 막 이러면은 나는 지금 의사한테 무슨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환자가 아니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가지고 하더라도 코치가 볼 때 아 이거는 먼저 치유 쪽이다 하더라도 그거는 피코치가 공감을 해야 가능한 거지. 피코치가 지금 생사람 잡는 거예요 이런 식이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안 돼 버리니까. 그래서 코치가 느끼는 것들을 그 다음에 피코치에게 제안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인 것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을 먼저 다루면 편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지금 너무 아닌 게 아니라 막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치유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말은 필요가 없고 코치만 그걸 알고 있으면 돼. 코치만 치유 쪽이 필요하다. 그러면 치유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건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방향으로 이제 이끌어주면 돼요. 네. 자, 이쯤 하시고 오늘 점심 식사는 어디로? 이 앞에.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서 식사하시고 2시 반에 그게 낫겠죠? 2시 반에 좀 쉬시고 2시 반에 와서 하면서 이제 2시 반에는 장로님 팀 하고 거기 끝나면은 이제 새로 지금까지 또 많이 들어봤으니까 들어보고 보고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바꿔서 하시든지 해서 남은 시간들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